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 상식.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법 쉽고 재밌게 알려드립니다. 예. 자, 오늘은 위력 관련 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위계, 위력 이런 단어들이 많이 이슈화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주제를 듣고 그냥 대표적인 사건, 그냥 안희정 사건이라고 말해야 될 거. 네, 안 선생님 사건. 네, 그 사건이 그냥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상 위력을 써서 사용해서 비서를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년 6개월 확정됐었네요. 네, 대법원 확정 판결 났죠. 네. 났어요. 네. 어제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위력이긴 한데 그 위력이랑 같이 잘 언급되는 단어가 또 위계인 것 같고요. 위계는 뭐고 위력은 뭐죠? 일단 위계는 이제 어떤 행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오인, 착오, 부지 등을 이용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아요. 계략할 때 그렇게 뭐 계략하기가 개짠가 진짜? 어떻게 보면 속여서 상대방을 속여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위력은요? 위력은 이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위자가 뭐 어떻게 보면은 자유의사를 제압한 다음에 폭력이나 협박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짐이나 권세 이런 것도 이용을 해서 그 힘센 놈이 힘을 이용한다. 그쵸. 뭐 이런 이게 게 약간 그 있는데. 개념이 약간 그렇게만 보기가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네. 이 위력이라는 개념을 지금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한테 어떤 힘을 가한다. 이런 포인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표현 자체가 그게 아니고 그냥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그냥 아우라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권 주자라는 그런 아우라가 있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 말에 복종해. 자기가 그리고 종교 지도자다. 않았으나. 그래서 종교 지도자인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야. 그 사람의 말은 특별히 폭력적이지 않아도 그 사람 말에 왠지 복종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것을 위력으로 볼 것이냐. 이제 그런 두 가지의 생각을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게 판례의 태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하여튼 뭐 보시죠. 그러면은 이제. 그 위력을 이용한 범죄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구성 요건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그 위력이라는 단어를 써서 구성 요건을 구현하고 있는 것은 간음, 추행, 업무방해 이 세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법에서 위력.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했다. 그렇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 두 개가 다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전에 다뤘던 직장 내 괴롭힘이랑 좀 유사한 점이 있는데 어떤 지점에서 이게 구분이 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죠.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의 행위로 보고 될 텐데 이제 더 큰 처벌 규정이 있으면 그거로 보겠죠. 그렇죠.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괴롭힘보다는 이 행위 자체가 더 폭력적이고 사람에게 침해가 더 큰 행위다 보니까 이 안희정 전 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피감독자 간음, 위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그리고 일반 강제추행 등 총 10개 혐의 중에 9개 혐의가 유죄가 나왔죠. 내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아우라에 의해서 그렇죠. 안희정 씨 사건 외에도 네네. 2013년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건 맞아요. 아시죠? 기억나요. 네, 그리고 2014년에 박이태 전 국회의장 그것도 사건 기억나시죠? 네네. 네, 2017년에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사건도 기억나시죠? 뒤로 조용히 넘어갔어요. 네, 그리고 2018년에 네. 우리 대한민국을 그냥 들썩들썩 막 하게 했죠. 그거는 뭐 진행 중이고. 네, 그 서지영 검사 이 두 사건의 그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내용까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위력에 의한 뭐 성추행, 성희롱, 그러니까 위력이라는 단어가 별로 이슈화되지 않았었거든요. 맞아. 한 개 한 개가 깨져나가면서 인식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큰 변화일 수도 있고 이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성범죄에 머물러서 있긴 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비화될 거라고 봐요. 그럼 만약에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진 건 알겠는데 이제 누가 형한테 찾아와서 네네네. 나 저기 내 직장 후배랑 네네. 약간 연애 지금 비슷한 거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해야죠. 병사 이제 그러니까 알았어. 하지 마시고 네네네. 좀 이렇게 어떤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말 쓰는 표현이나 네. 장소, 행동 이런 것들이 정상적이고 평범한 연인 관계와 유사성을 가져야 된다 생각해요. 라고 친구한테 얘기할 거라고요? 당연하죠. 좀 더 이렇게 왜 그러니까 근데 쉬운 말로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업무 중에 업무 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돼서 이런 멘트가 나간다. 이제 보고하러 왔습니다. 보자. 근데 오늘 저녁에는 뭐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브레이크 타임, 그리고 점심 시간이나 아니면 달리 별도의 개인적인 진짜 친밀감이 있는 형태의 문자나 메시지가 있어야지. 업무가 막 보고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근데 김 비서는 오늘 저녁에 뭐 하나? 김 비서
저 오늘 와인 한잔 하러 갈까? 뭐 이런 형태가 되면 사실은 업무 중간 중에 이게 업무로서 내가 복종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닌가 혼란 들을 거잖아요. 근데 보통은 설사 관계가 다소 연애에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거를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되게 많은 예전에는 그쵸, 그 많은 것을 봤을 때 그게 굉장히 로맨틱한 것처럼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그렸어요. 그렇죠. 실장님. 네, 지금도 그렇게 그리는 드라마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인식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의도랑 상관없이 업무상 위력으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실제 나는 위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아까 조심할 수 얘기했던 있죠? 그런 차이점인 것 이게 같아요. 중요한 오늘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관적 포인트네요. 의도나 네. 주관적 가해 의사나 또는 주관적인 그 구체적 행위의 위력이냐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서 위치 에너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관점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화학, 물리, 화학 이런 그러니까 물리가 뭔가 공이 떨어져서 그 사람의 말이 똑같은 데드간 집이라면 그냥 굴러가지 않거나 멈추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집인데 이 사람의 말이 이미 또는 이 사람의 행동이 타격이 위에서 쿵 떨어지는 중력을 이용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힘을 갖고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러게요. 개념처럼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네. 피해를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아닙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근데 이게 요즘에 좀 고민하셔야 할 방향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내부에서 해결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정말 끝장을 보시려고 하실 맞아요. 건지 이거는 되게 진짜요. 크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려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는 그 뭐 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제 네. 신고를 당해. 저기 내부에 잠깐 저기 누워 있어요. 네. 잠깐 화장실 안 가고 싶으시죠? 이게 신고를 하면은 이제 관할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을 찾아가셔서 신고를 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문제는 신고를 하더라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부 선에서 해결하는 걸 먼저 권해 주시더라고요. 안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나는 피해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겠다. 내진 저 사람을 처벌하겠다. 의사가 분명하시면 이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시는 방법밖에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네. 질문 성범죄 말고도 네네네. 위계나 위력이 이제 네네. 적용되는 케이스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 안고 이거 자살을 한 그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위력에 의한 살인이 맞죠. 네. 아이가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사실상 그 아이를 데리고서는 들어가자라고 할 때 엄마를 절대적으로 믿는 수직적 관계잖아요. 그 엄마의 말은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의사 판단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 완전. 지침인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바다로 들어가자라고 하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위력에 의한 살인에서의 위력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기사도 봤어요. 이제 헬스장에서 저도 가끔 이렇게 한번 옛날에 본 적 있는데 문신 이제 시원하게 이제 하고 막 이러고 이제 운동하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계시거든요. 제가 무서워서 근처도 안 가는데 네. 그래서 다른 회원들이 이제 겁먹고 운동 좀 불편하잖아요. 막 그러면 불편하죠. 이제 그런데 이제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다. 뭐 이런 이제 일도 있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언어 이제 말로도 사실 설명하기 어려운 이제 인간의 관계를 맞아요. 이제 법으로 설명해 주시느라 이제 네. 애써 주셨는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특별히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 위력에 대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는 이제 업무상 위력에 의한 뭐 간음이라든가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신고도 별로 없었고 기소율도 매우 낮았어요. 둔감했죠. 예. 그래서 사실 인식도 잘 못하셨을 것 같아요. 피해자 분들께서도. 권위적 예. 사회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인사권을 가진 직장 상사는 굳이 뭐 폭행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위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손쉽게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법원에선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를 인정했다는 사건이 이제 발생이 됐으니까 그게 참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예. 맞아요. 제가 봐도 이게 이제 저도 좀 힘이 있는 이제 지위에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요. 네. 너무 불편해하잖아요. 네. 아닙니다. 돌돌 떠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럴수록 중요한 부분이 다른 사람의 침묵 또는 내 의사가 관철되는 것이 내가 과연 통찰력이 있고 뛰어나서 의사가 관철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권위 또는 힘 이런 거에 그 어떤 비이성적으로 굴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내가 절차적으로 충분한 어떤 언론이나 그 말 자체가 통행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나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힘에 기반하여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고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나중에 성찰적인 형이야. 진짜 예. 쓰고 자야겠네 좋았습니다. 오늘. 예. 간단한 법률 상식 알고만 있어도 원치 않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물어보시면 답변 드릴게요.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미리 좀 알려주지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인 사랑인 거 거 아시죠? 아시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